안녕하세요. 저는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오토모티브 관련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박종만입니다. 이번 시간은 EMI 노이즈가 발생되는 DC-DC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DC-DC의 설계 시 EMI 고려사항 및 이에 대한 LTC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PCB 레이아웃은 모든 파워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레이아웃은 기능적인 측면, EMI 그리고 열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일반적으로 DC-DC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EMI 요구사항도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중요한 점은 EMI의 좋은 레이아웃은 기능적 안정성에도 좋은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꾸로 EMI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능상의 안정성도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출력 전압의 리플이 높다든지 로드 트랜지언트 특성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DC-DC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결코 좋은 EMI 테스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좋은 레이아웃은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MI 필터 및 외부 실딩과 같은 재료비를 줄일 수 있으며 EMC 테스트 장소를 빌리는 비용, 테스트를 위한 몇 번의 샘플 PC 보드 제작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레이아웃은 1.1MHz의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 AM 밴드 라디오 주파수 간섭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레코멘드된 레이아웃입니다. 하지만 IC 회사에서 레코멘드하는 레이아웃을 사이즈 및 디자인 가이드상 실제 보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레이아웃 할 때 검토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여 DC-DC에서 어떻게 EMI 노이즈가 발생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IC 선정 단계부터 레이아웃 디자인까지 EMI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EMI 노이즈에 대해 간단히 이해하고 DC-DC에서 노이즈 발생 지점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하고 벅 부스트, 세픽, 벅 부스트 등 입출력 전압 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토폴로지에서 노이즈 발생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레이아웃 및 필터 솔루션, LTC 제품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DC의 토폴로지에 따라서 EMI는 발생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동일하므로 전반적인 설명은 비절연 타입의 스텝다운 벅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EMI 노이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EMI 노이즈는 단위 시간당 전류의 변화에 의해 생겨나며 이는 DT분의 DI로 표시됩니다. 즉 전류의 변화가 크다면 EMI가 높게 측정이 되고 전류의 변화가 작다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전류의 급격한 변화는 자기장을 형성하게 만들고 자기장은 PCB 내 DC-DC 이외의 다른 도체에 영향을 주고 그 부분에 또 다른 전류의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전류의 변화가 있는 곳에 기생 인덕턴스 성분이 있을 때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이를 전압 노이즈로 표시한다면 그림과 같이 V는 L DT분의 DI로 생각할 수 있으며 노이즈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생 인덕턴스를 낮추던지 단위 시간당 전류의 변화율을 낮추어야 EMI 노이즈가 작아집니다. 첨부표는 EMI 노이즈를 표시하는 dBm, dB 마이크로볼트의 환산식이며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보는 숫자는 결국 이러한 전압 노이즈의 변환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전류의 변화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출력 전압 쪽의 변화가 커서 노이즈가 출력 쪽에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그 형태는 매우 다릅니다. 우선 전류의 변화가 큰 곳을 찾기 전에 예를 들어 설명할 벅 레귤레이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벅 레귤레이터는 S1, S2 스위치 두 개를 이용하여 입력 전압 10V 또는 그라운드를 듀티만큼 온, 오프하여 스위치 노드의 펄스 파형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S1은 입력에 연결되는 스위치, S2는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스위치이며 하나가 온이 되면 반드시 나머지 하나는 오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S2는 스위치가 FET 또는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명은 메인 스위치인 S1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입력 전압이 10V이고 출력 전압이 5V면 듀티는 5 나누기 10 하게 되면 50%가 됩니다. 즉 S1의 스위치가 50%온 후 50% 오프가 되는 방식이죠. 이 펄스 파형이 LC 필터를 거쳐 원하는 출력 값을 레귤레이션 하게 됩니다. S1, S2의 온, 오프를 이용한 PWM 주파수를 느리게 하면 출력 전압의 리플이 커지게 됩니다. 50kHz 주파수이면 대략 1V의 리플을 만들게 됩니다. 만약 주파수를 높여서 500kHz까지 간다면 출력 전압의 리플이 낮아지게 됩니다. 듀티를 만약 10%로 유지한다면 출력 전압은 1V가 되겠죠. 출력 전압이 작다는 의미는 에너지 준위가 낮으므로 에너지 소스인 입력 전압에 짧게 연결된다는 의미겠죠. 즉 듀티를 높이면 출력 전압이 높아지고 듀티를 낮추면 출력 전압이 낮아집니다. S1 스위치가 턴온되어 스위치 노드가 입력에 연결되게 되면 스위치 노드의 전압은 순식간에 증가하지만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며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인덕턴스의 크기가 크면 기울기가 낮게 올라가므로 기울기는 인덕터의 인덕턴스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S1 스위치가 오프되면 인덕터에서 흐르는 전류는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S1 스위치의 온, 오프에 따라서 전류를 연속해서 그리면 삼각파형의 전류가 나타나는데 이 전류는 출력 캐패시터를 통해서 평활이 됩니다. 즉 삼각파형의 전류의 평균치가 출력의 로드가 됩니다. 그림은 DCDC가 스위칭 동작 시 각 스위치, 인덕터, 출력 캡의 전압 및 전류 파형을 나타냅니다. 출력 로드가 작은 디스컨티뉴어스 모드로 동작 시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S1이나 S2의 스위치의 전류 변화율이나 출력 인덕터의 전류 변화율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력 로드가 많은 컨티뉴어스 모드 동작 시에는 각 스위치의 전류 변화율은 인덕터의 전류 변화율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DC-DC의 경우 로드 전류가 많은 컨티뉴어스 모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입력 스위치 S1, S2의 전류의 변화율이 출력 인덕터의 전류의 변화율보다 훨씬 큽니다. 이와 같은 입력 스위치 전류와 인덕터 전류의 변화율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전압 5V, 출력 전압 2.5V의 2.5A인 벅 레귤레이터를 통해 실제 전류 변화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림에서 위의 파형은 S1 스위치의 전류 변화율입니다. S1 스위치가 온하면 순식간에 전류가 0에서 2.3A까지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후 인덕터에 의해 2.75A까지 서서히 증가하며 S1 스위치가 오프하면 즉 S2 스위치가 온일 경우 2.75A까지 올라갔다 2.3A까지 내려옵니다. 이 경우 전류의 최대 변화율은 2.75A가 됩니다. S1 스위치와 S2 스위치 전류 파형을 더했을 때 그림과 같이 삼각 파형이 나오는데 이 전류의 파형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와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삼각 파형의 전류의 변화는 0.5A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력 전류인 2.5A는 출력 캐패시터의 평활에 의해 이러한 인덕터 전류의 평균이 나가게 되어 전류의 변화율이 매우 작게 됩니다. 입력의 스위치인 S1과 S2의 전류의 변화율은 출력 인덕터의 전류의 변화율보다 5배가 많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EMI 노이즈는 V는 L, DT분의 DI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노이즈가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은 DT분의 DI가 가장 큰 입력에서 스위치 S1, S2를 거쳐 그라운드로 통하는 전류 루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벅 레귤레이터에서 보았을 때 가장 노이즈가 심한 루프는 입력 캡 플러스 단자에서 S1, S2를 지나 그라운드를 거쳐서 다시 입력 캡의 그라운드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핫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전류의 변화율이 큰 부분이 어디인지 핫 루프를 확인하고 그 핫 루프의 실제 PCB에서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DT분의 DI는 사실 DC-DC의 특성상 줄이기 어렵지만 이 핫 루프의 PCB상에서 면적이 줄어들면 인덕턴스 값을 줄이게 되어 결국 EMI 노이즈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각 DC-DC는 벅, 부스트, 세픽, 인버팅 등 구성 방식에 따라서 핫 루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는 DT분의 DI를 결정하는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압을 승합하는 부스트 레귤레이터 구조에서는 출력 쪽에 S1, S2의 스위치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출력의 전류가 작은 디스컨티뉴어스 모드에서는 전류의 변화율이 별 차이가 없지만 좀 전에 설명해드린 벅 레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가 많은 컨티뉴어스 모드에서는 스위치가 위치한 출력 쪽이 전류 변화가 큽니다. 따라서 부스트 레귤레이터는 그림과 같이 S1, S2 출력 캡이 핫 루프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위치가 만들어내는 루프를 핫 루프로 접근하면 벅 부스트의 핫 루프는 그림과 같이 입력과 출력 쪽에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픽 컨버터는 스위치, 캐패시터, 스위치, 출력 캐패시터로 한 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마이너스 전원을 나타내는 인버팅 컨버터도 세픽과 유사한 구조로 인해 동일한 위치에서 한 루프가 형성됩니다. 지금까지 DC-DC에서 노이즈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핫 루프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EMI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벅 레귤레이터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입력 캡 S1, S2 스위치, IC 그라운드와 입력 캡의 그라운드를 연결하는 핫 루프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IC 선정 시에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는 모놀리틱 싱크로너스 벅 컨버터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위치 S1은 내장되어 있고 스위치 S2 다이오드를 외부에 사용하는 모놀리틱 난싱크로너스 컨버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 FET를 사용해야 하는 컨트롤러 타입입니다. 결국 외부 컴포넌트를 적게 사용한 제품이 핫 루프의 면적이 가장 작으며 한 루프에서 최대한 작은 인덕턴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녹색인 루프가 각 IC에 해당하는 한 루프의 면적이며 FET 내장형 벅 컨버터가 가장 작게 루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아웃 측면에서 EMI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노이즈에서 어떻게 하면 기생 인덕턴스를 줄이느냐를 고민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ET 내장형 RC의 경우 입력 캡만 가까이 연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배터리의 입력 전압이 높은 관계로 큰 내압의 캡을 쓸 경우 캐패시턴스 값이 크지 않더라도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입력단에 0.1 마이크로페럿 정도의 작은 캡을 추가하여 핫루프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용량의 캡을 쓰더라도 플러스단의 면적이 넓고 두께가 얇은 캡이 캡 자체의 ESL 인덕턴스 값이 낮기 때문에 좁고 긴 캡보다는 유리합니다. 다음은 내층 그라운드 플레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IC 한 루프를 그려보면 탑층에서는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릅니다. 만약 내층 그라운드 플레인이 깔려있을 경우 내층 그라운드 플레인에는 탑층에서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 유도되는 반대의 동일한 전류가 흐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PCB를 입력 캡을 기준으로 수직 단면으로 자른 부분을 나타내며 빨간색은 실제 전류의 전류 밀도를 나타냅니다. 만약 IC 내층에 그라운드 카퍼가 없으면 탑의 핫 루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큰 자기장이 보드를 뚫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자기장은 넓은 폐 곡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한 외부 서킷에 노이즈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내층에 두터운 그라운드 카퍼가 있으면 유도된 자기장에 의해 그라운드 층에는 핫 루프에 동일한 면적으로 반대로 흐르는 전류가 생기게 되며 이 전류가 반대의 자기장을 만들어 원래 핫 루프 자기장을 크게 위축시킵니다. 이 자기장의 감소는 결국 핫 루프의 인덕턴스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실제 이와 같은 상황을 DC-DC를 이용하여 인덕턴스를 측정해보면 그라운드가 없는 싱글 레이어보다 내층 그라운드가 있는 멀티 레이어가 몇 배 이상의 인덕턴스 감소 효과를 나타냅니다. 입력 캐패시터나 FET 등 파워가 지나가는 주요 컴포넌트를 PCB와 연결 시 기생 인덕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되는 부분의 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제조사들은 공정상 서멀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컴포넌트 연결 시 왼쪽과 같은 구조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디자인 가이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디자인 가이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하의 경우 통비하가 유리하며 최대한 많은 수의 비하가 인덕턴스를 낮춰줍니다. 또한 하나의 비하라도 사이즈가 큰 비하가 더 유리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DC-DC는 스위치 동작에 의한 AC 전류 생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루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해도 여러가지 제약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여 첨부 회로와 같이 입력단에 인덕터, 큰 캡, 비드, 작은 캡을 이용하여 입력 필터링을 합니다. 특히 벅 컨버터의 경우 입력단의 노이즈가 차량의 배터리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 컨덕티브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인덕터 큰 캡은 기본 스위칭 주파수인 300kHz에서 2MHz의 저주파를 필터링하고 비드 및 작은 캡은 고주파 필터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덕터 큰 캡은 각 컴포넌트의 공진 주파수 이하인 경우 고유의 값을 가지지만 주파수 대역이 컴포넌트의 공진 주파수를 넘어갈 경우 인덕터는 캡이 되고 캡은 인덕터가 되므로 고주파를 통과시켜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고주파 필터링인 비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IC 자체적으로 EMI를 낮출 수 있는 LTC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DC 레귤레이터 자체에 외부 클락 오실레이터를 받아서 외부 주파수에 연동하도록 LTC 거의 모든 IC에는 싱크핀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 주파수를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으로
기준 주파수 10% 이내에서 흔들어주어 EMI 노이즈 레벨을 낮춰주는 LTC6908이라는 오실레이터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른쪽 그림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노이즈 파형이며, 아래는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사용했을 때 노이즈 파형입니다. 실제로 노이즈 특성의 개선 효과는 이렇게 주파수 가변 및 스프레드 스펙트럼 펑션으로 대략 10dB 정도의 마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두 개의 아웃풋으로 서로 반대되는 위상의 클락을 내줌으로써 여러 개의 DC-DC 사용 시에도 반대 위상이 입력단의 전류 변화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레귤레이터의 듀티에 따라서 다르지만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능과 함께 EMI 노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능 사용 시 일부 레귤레이터는 출력 전압의 리플이 커진다든지 레귤레이터 동작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함께 사용하는 레귤레이터의 특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 LTC 제품끼리는 동작에 문제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IC는 4채널 레귤레이터로 각 입력 캡 배치 시 한 루프가 최대한 작게 구성하도록 IC 레이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LTC DC-DC의 전 제품은 이와 같이 한 루프의 면적을 줄일 수 있도록 IC 레이아웃이 최적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LTC 제품은 그림과 같이 높은 스위치 노드의 전압 변동에도 EMI 특성을 위해 스파이크가 매우 작지만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라이징 타임이 작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 및 EMI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제품들이 최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파트로는 LT8614로서 기존 파트보다 EMI 특성이 매우 개선된 사일런트 스위처로서 42V 입력 4A 출력 제품으로 내부 RDS-on이 작고 미니멈 온타임이 낮아서 2메가 이상의 높은 주파수에서도 효율이 90% 이상인 제품입니다. 그림의 LT8610은 FET 내장된 싱크로너스 벅 레귤레이터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이 제품과 LT8614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LT8610의 제품의 요구사항이 높지만 여기에 더 낮은 EMI, 2메가 이상의 동작에서 더 높은 효율, 작은 사이즈 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벅 레귤레이터의 특성상 아무리 레이아웃을 최적화한다 해도 입력 캡의 ESL 성분, IC 내부의 기생 인덕턴스 및 저항 성분 때문에 기본적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은 기존의 LT8610의 구조가 입력에 FET 내장된 파트이지만 한 루프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LT8614는 입력 캡을 대칭 구조로 설계하여 입력의 전류 루프 구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생성됩니다. 이 경우 입력의 수직인 자기장은 그림과 같이 IC 주변의 루프에 가둬놓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림의 토로이드처럼 태곡면 안에 자기장을 가두어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자기장을 형성하지 않고 IC 주변에 자기장이 머물게 하여 EMI를 최소화하도록 동작하게 됩니다.
또한 EMI를 개선하기 위해 스위치 노드의 스파이크를 IC 자체적으로 최소화하고 그림과 같이 라이징 폴링 타임을 2나노세크로 최소화시켜서 2메가 스위칭에서도 5V 2A 조건에서 효율 94%를 달성하여 AM밴드 노이즈를 피하고 전체 솔루션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입력단 양단에는 EMI 노이즈를 낮추기 위해 0.1 마이크로페럿 정도의 캡을 대칭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림에서 왼쪽 EMI 노이즈는 기존 LT8610 제품이며 오른쪽은 사일런트 스위처인 LT8614 제품입니다. 기존 LT8610 제품에 비해서 LT8614는 약 18dB 정도의 낮은 EMI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LT8614는 이러한 사일런트 스위처의 첫 제품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일런트 스위처 제품의 시리즈가 계속 준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